지금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거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여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효과를 봤다고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너무나 많이 걸렸죠. 너무나 많이 걸려서 정말 걸리고선 이게 줄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단시간 내에 너무나 한참 동안은 방역이 굉장히 효과를 보면서 저희가 다른 나라들이나 지역들에 비해서 굉장히 환자 수가 적었잖아요. 근데 어느 틈엔가 그 몇 달 사이에 정말 말도 못하게 유행을 했었었죠. 그래서 그렇게 집단이 다 걸리고 나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걸리고 나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라 이것이 과연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또 출몰을 하고 유행을 해서 뭐 가을 겨울로 가면서 다시 한번 집단 발병이 되지 않는지 여부가 제일 관건일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2년 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전문가들의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빗나가기도 했고, 실제로 바이러스가 변이를 하면서 변이 바이러스들마다 전염력이나 증상 같은 것들도 상당히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것이 올해 여름 지나고 가을 겨울로 가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은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일상생활은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정상적인 생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들은 진행은 하되 똑같은 방법이죠. 개인위생을 조심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실내 마스크나 이런 것들은 아직 해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든지 특히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또는 영유아들, 이런 취약층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은 특히나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방역 활동들이나 조심, 손 씻기, 접촉을 줄이는 거, 마스크 사용하는 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가장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보시다가 이제 난처하시고 걱정하시고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 중에 1번 질문은 항상 해열제인 것 같습니다. 열이 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목표를요, 항상, 정상 체온을 만드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질환일 때, 39도, 심지어 40도 가까이 열이 나는 경우에도, 어떤 경우는 아이가 컨디션이 나쁘지 않고, 잘 먹고, 그리고 막 심지어 뛰어다니면서 노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미열이라도 아이가 축 늘어지기 시작하고 이미 열 나기 시작했을 때 먹지도 않고 늘어져 있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온도의 높이가 어떤 아이들의 질환의 중증도를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콧물 감기만 생겨도 39도 이상 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중증인 병일 때 감염병이 진행돼도 열이 있는 듯 없는 듯 미열일 수도 있고 잘 모를 때도 심지어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특히나 야간이나 휴일에 만약에 아이가 열이 날 때 지금 응급실을 가야 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아이의 그런 열의 높낮이가 아니라 항상 아이 컨디션입니다. 아이가 미열이건 아니면 심지어 열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이유 없이 늘어져 있고 축 처져 있고 못 먹고 하는 상태라면 그건 야간이건 휴일이건 병원을 보시는 게 맞고요. 아이가 기침을 콜록콜록 하기 시작하고 콧물이 줄줄 나오기 시작하는데 열이 39도다. 근데 아이는 그냥 잘 먹고 뛰어놀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날 오전에 소아과를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해열제를 사용하는 기준, 병원을 급하게 보는 기준은 아이 컨디션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도, 해열제를 쓰는 이유는 사실 해열제라는 건 치료제가 아니죠. 증상을 조절하는 그런 약이고 아이를 편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 약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39도가 돼서 해열제를 한번 먹였더니 38도가 됐다. 근데 38도 밑으로 더 떨어지지는 않는데 아이가 39도일 때에 비해서 38도일 때 훨씬 기운도 좋고 먹기도 잘 먹고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다면 더 이상 해열제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아이가 해열제를 먹고 조금 편해지고 조금 온도가 내리는 것 같았는데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열도 다시 많이 나고 아이 컨디션도 다시 나빠지고 있다면 해열제를 추가로 한 번 더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신생아들은 조금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0일 미만의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열이 날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더 조심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큰아이들이랑은 좀 다르게
뭐 폐혈증이라든지 이런 중증 세균 감염 같은 것들이나 뇌수막염 이런 것들은 다른 증상 없이 열만 일으킬 수 있어서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열이 날 때 훨씬 더 빨리 병원을 보시고 조치를 받고 진찰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소아과 선생님들이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이에게 뭐 해가 되지 않는 게 1번이겠죠, 저희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또는 뭐 오히려 또 검사를 해야 될 때는 주저없이 해야 될 것이고 불필요한 검사는 줄일 것이고 가장 소아과 의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나 어떤 덕목 중에는 아마 보호자분과의 그런 이해관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버님이 지나치게 불안해하시고 병의 중증도에 비해서 걱정이 많으실 때는 안심시켜드리고 또 때로는 거꾸로 의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급하거나 굉장히 중요하고 놓쳐서는 안 될 그럴 상황인데 보호자분들은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진찰을 받고 진료를 보고 치료를 하는 거를 설득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소아과 의사가 해야 될 덕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보호자분하고의 라포가 형성이 돼야 될 거고 설명을 친절하게 드려야 될 거고 알기 쉬운 말로 해드려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중점으로 여기고 있고요. 이 아이가 지금 이것들을 해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하지 않고 지켜봐도 될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구별하고 설명드리고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파트는 역시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입니다. 소아과는 첫 번째가 아이들이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게 맞는지를 아는 게 일단 소아과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요새는 영유아검진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나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이가 맞는 방향으로 발달 지연 없이 정상적인 코스로 발달을 하고 있고 어떤 성장상의 문제를 보이지 않고 잘 크고 있는지 성장 발달이 일단 진료의 1번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알레르기 질환이라든지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뭐 아토피, 천식 이런 걸로 보통 알레르기 질환들이 발현이 되고 조금 크기 시작하면 이제 보통 알레르기 비염 이런 것들로 또는 성인 아토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알레르기 질환들 그리고 청소년 비만 문제 같은 것들도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중고등학생 사춘기를 넘어갈 때 좀 비만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왔을 때 부모님들은 잘 모르셨지만 그냥 가볍게 그냥 우리 아이가 좀 살이 쪘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검사를 해보거나 진찰을 해봤을 때 뭐 이미 지방간이 와 있다든지 성인처럼 그런 경우도 몇 케이스 벌써 본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특히나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성조숙증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사춘기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게 의심되는 경우 이런 진료를 또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아과에서는 지금 가장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쁨병원 주변에는 이제 아주 아기들보다는 조금 큰 아이들 또는 큰 학생들이 이제 좀 있어서 환자분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병원에서는 또 장점은 다른 병원들에 비해서 이제 검사가 원활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고 검사하는 거 이제 지원 파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추가적인 그러니까 진찰을 했을 때 추가적인 어떤 영상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속도도 빠르고 초음파 검사 때에 따라서는 CT 이런 검사들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경우에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쁨병원은 요 바로 근처에 있는 곳 말고도 이제 좀 멀리서도 검사를 위해서 또는 빠른 검사를 위해서 소개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오셨을 때 저희도 기다리시지 않게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큰 장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진료를 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